안녕하세요. 맹경제TV 맹경제 목사입니다. 주사우TV 안성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안성희 소장님께서 오늘은 알코올 중독의 특징과 어떤 그 증상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질병은 다른 병과 달리 특이한 증상과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병은 삼중병이라고 그래요. 먼저 육체적 질병, 정신적 질병, 영적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자세히 다룰 텐데 오늘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또 간혹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그 알코올 중독의 특징과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질병에는요, 면역성 있는 병과 면역성이 없는 병, 그리고 불치병이 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홍역, 천연두와 같은 병을 한번 앓고 나면 항체가 생겨 평생 그 병을 앓지 않습니다. 면역성 있는 병인 겁니다. 그러나 감기와 같은 병은 평생 수십 번도 더 앓고 나고 합니다. 면역성이 없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또 불치병도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병은 현재로서는 치료법이 없어 평생 그 병을 안고 섭생과 치료를 병행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알코올 중독은 감기와 같이 면역성도 없습니다. 당뇨병과 같이 완치도 불가능합니다. 불치병이면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한국은 그런 통계조차 없으나 미국 통계로는 미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72세일 만병, 알코올 중독자의 평균 수명은 51세로 조사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지 못하고 계속 마신다면 그중 40%는 5년을 넘기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치명적인 질병인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간질환이 있을 경우입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은 회복은 가능하나 치유는 불가능한 병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회복이란 술을 끊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완치하여 중독자가 되기 이전의 상태, 즉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음주자가 되게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번 알코올 중독자는 영원한 알코올 중독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디까지나 사실입니다. 장기간 대량 음주로 술을 마시면 뇌신경 조직에 변화가 와서 한 잔의 술만 마셔도 점점 더 많은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증진되는데 그 욕구를 억제할 능력이 사라지며 한편 변화가 온 뇌신경은 다시는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병이 알코올 중독증이라고 말합니다. 즉 불가역성 질병인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30대 초반에 자신의 음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청년은 술을 완전히 끊고 사업에 전념했습니다. 정말 그 청년은 22년 동안 한 방울의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사업은 성공을 했겠죠. 50대 후반에 사업에서 은퇴한 그는 무료하고 할 일이 없어지자 다시 술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래지 않아 20년 전의 알코올 중독 상태로 순식간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4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제가 만난 중독자는 5년 넘게 단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어쩌다 마신 술이 결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중독자는 2년 남짓 술을 끊고는 이제 다시 마실 수 있는 능력, 이건 무슨 얘기냐면 조절하며 마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난 것으로 착각하여 다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교과서대로 술이 체내에 들어가자 잠자고 있던 뇌신경이 예민하게 반응을 했고 더욱 많은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증진되는데 당연히 이 욕구는 제어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치료기관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어느 중독자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내가 1년 전에 이런저런 방식으로 술을 끊었다. 다시 마시고 재발하면 1년 전에 술을 끊은 방식으로 다시 끊으면 될 거 아닌가? 물론 이론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수많은 경험자들의 고백입니다. 알코올 중독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술을 마시지 않으면 술을 다시 마시다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마시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즉 조절 음주 능력이 되살아나는 것으로 오인합니다. 중독자들은 이런 생각을 조절망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조절망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폐인이 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사실로 미뤄볼 때 알코올 중독은 잠복성 질병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광견병의 경우 미친 개에게 물리면 일정 기간 그 광견병균은 사람의 몸속에 숨어 지냅니다. 그러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겉으로 드러납니다. 즉 발병하는 겁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자와 접촉하면 일주일간 격리하여 감염 여부를 관찰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검사했을 때 양성 반응을 보이면 감염자로 판정돼 격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은 일단 마시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복했다가 뇌신경이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 기간은 마시지 않을 뿐 아니라 정상인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방울의 술이라도 몸에 들어가면 예민하게 반응하여 급속히 악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는 영원한 환자인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은 치명적인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건강한 사람이나 애형상 조금도 다름이 없고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 병 현상을 간과합니다. 정상적인 술꾼의 경우 그들은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으나 중독의 경우에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오랜 음주로 이미 뇌신경이 변화되어 술이 한 잔이라도 들어가면 민감하게 반응하여 더 많은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한길이 되는데 이 욕구를 제어할 능력이 사라져 계속 술을 마십니다. 이런 현상을 뇌신경의 피크라고 합니다. 피클은 우리에게는 오이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오이를 끓인 소금물에 오이를 담궈두면 오이지, 즉 피클이 됩니다. 생오이가 소금물로 변하여 오이지, 즉 피클이 되면 현대 과학으로도 원상으로 복구하여 생오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오이지는 피클은 영원히 오이지고 피클이지 다시는 생오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상을 뇌세포, 신경세포의 불가역적 변화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한번 생화학적 변화를 일으킨 뇌신경은 술 한 잔이라도 들어가면 예민하게 반응하여 더 많은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증진되는데 이를 중독자의 의지력으로는 제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음주를 시작하면 걷기를 완전히 끊고 더 이상 마실 기력이 소진되는 탈진 상태에 이를 때까지 계속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며칠의 회복기를 가진 다음 다시 마시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정상적인 술꾼은 이런 상태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을 질병이라기보다는 의지박약, 결단력 부족 또는 도덕적 타락 정도로 치부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본인은 중독자 특유의 심리적 특성상 또는 교묘한 방어 기제로 술을 마시기 위해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임을 부인하고 또 가족은 이 병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된 채 죽어갑니다. 중독자가 치료받지 아니하고 계속 술을 마신다면 온갖 합병증으로 40%가량 5년 이내에 사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중독은 병이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알코올 중독은 왜 질병인가요? 장황하게 의학적 소견을 소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치는 간단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일기가 불순해지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경경이 감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마도 수십 번 감기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 흔한 감기의 경우 마음만으로, 즉 결심이나 결단으로 치료받지 아니하고 회복된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약국을 찾아 치료약을 조제 복용하거나 그도 안 되면 병원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받지 아니하고 의지력이나 낫겠다는 결심만으로 회복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질병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감기가 질병이든 알코올 중독도 질병인 겁니다. 알코올 중독의 경우 어떠한가요? 일단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애주가가 중독자로 변합니다. 한번 중독자가 되면 사실상 음주의 조절이 불가능해집니다. 적정량의 음주 상태에서 마시기를 중단하는 것도 또 술을 끊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자신의 음주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을 하고 온갖 방법으로 술을 끊으려 하나 그것은 마음뿐 하루도 술 없는 삶을 지탱하지 못합니다. 술에 의존된 상태, 즉 술의 노예가 된 겁니다. 저의 경우를 예를 들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심한 알코올 중독 상태임에도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 출근부에 도장을 찍고 일을 시작하려 하나 손이 떨려 펜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휴전증이 온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슬그머니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구멍가게로 달려가 소주 한 병을 삽니다. 인적이 뜸한 골목에 숨어들어 반 병을 마십니다. 한 병 마셔서 취하면 안 되니까요.
미리 준비했던 껌을 씹어 술 냄새를 지우고 사무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펜을 잡으면 수전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전신무렵이 되면 아침에 마신 술을 간장이 대사분해하여 알코올기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알코올기가 사라지면 다시 손이 떨려옵니다. 다시 마셔서 알코올이 보충되어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동료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식당을 찾아 혼자 소주 반 병을 마시며 저녁을 먹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태, 즉 알코올에 의존된 겁니다. 퇴근하고 저녁이 지나고 밤이 깊어지면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을 위하여 수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희면불면증으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술로 잠을 청합니다. 그것도 소량의 술로는 적실이 더욱 말똥말똥해집니다. 그리하여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시고 골아떨어집니다. 다음날 아침 심한 숙취 상태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숙취 해소제로 다시 해장술을 마셔야만 합니다. 이런 병현상을 보이는데 얼치 알코올 중독증을 질병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을 경험해 보신 사람에게 들려줄 한마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배움에 장애가 되고 인생을 끊임없이 무지에 마우게 하는 원칙은 연구도 하기 전에 자기 의견을 고집하는 것이다 라고 허워드 스펜서라는 학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먹어보지도 않고 저 음식은 맛이 없어 하고 말하는 모순의 극진, 이것이 알코올 중독에 관한 일반인들의 무리다 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감각기능과 자제심의 저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술을 마시면 우리 온갖 기능이 다 마비가 되거든요. 감각기능, 자제심도 저하가 됩니다. 이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감각기능과 자제심이 저하가 됩니다. 공복에 맥주 한 잔을 단숨에 마시면 잠시 후 몸이 가볍게 달아오릅니다. 다시 한두 잔 더 마시면 혈액중의 알코올 농도는 급격히 상승해서 4 내지 50%가 됩니다. 맥주 한 잔은 소주 한 병에 해당하는 알코올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음주량이면 활기가 생겨 기운이 솟고 아무하거나 상관하지 않고 말을 걸어 담수하고 싶은 들뜬 기운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때의 신경 기능은 격앙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미각과 후각은 둔해지고요. 드디어 시각도 저하되며 통증을 느끼는 감각도 둔화됩니다. 감각 기능이 저하되는 겁니다. 감각이 둔해지면 어떤 돌발 상태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도 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자의 음주가 위험시 되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및 일본의 도로교통법에는 혈관 알코올농도 50mg/%, 즉 0.5죠. 이것이 음주 운전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음주의 활기는 자제심의 결렬을 꼭 수반해서 변칙적이고 돌발적인 행동과 평상시 하지 않는 말도 또 삼가던 행동도 서슴없이 감행합니다. 아무에게나 시비를 걸고 성을 내고 큰 소리로 상대를 욕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훌쩍훌쩍 울기도 합니다. 마시기만 하면 난폭하게 돌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보 같은 짓을 하고 같은 말을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알코올 농도가 100mg%, 0.1이죠. 공복 시 소주 한 병, 위스키 칵테일 6잔, 위스키 120mg, 알코올 52mg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르면 발걸음이 흔들리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져 불안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고 울거나 같은 소리를 반복하고 어깨를 들이뜨린 상태가 됩니다. 쥐는 힘, 등의 근육힘, 높이뛰기, 단거리 경주, 자전거 경주 등에는 대체로 힘과 속도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알코올 혈중 농도 0.15죠. 150mg %에 이르면 무릎과 몸이 크게 흔들립니다. 이것이 소위 갈지자의 걸음 상태며 운동신경을 관장하는 손해가 알코올에 마취되어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똑바로 걸으려도 똑바로 걸을 수가 없으며 서 있어도 몸이 휘청거리며 기울어져 누군가가 급격히 부축해야 합니다. 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대화에 어려움이 옵니다. 즉 헛구부러지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알코올 농도가 150mg%, 즉 0.15 이상을 초과하면 방향 감각을 상실합니다. 집 찾기 어려움이 있고 찾다가 거리에 쓰러져 잠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시 한 병원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0대 청년으로
알코올성 당뇨까지 온 환자였습니다. 그는 재발이라기보다 한 번의 회복을 시작조차 못해본 환자였습니다. 개방병동에 입원한 그는 병원 몰래 틈틈이 술을 마셨습니다. 홀로 사는 어머니가 고령인데다가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었습니다. 뒤늦게 자신과 어머니의 위중 상태를 깨달은 그는 마시던 술을 끊고 3개월간 병원에서 일체 외출 예방을 하다가 치료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러던 1월 그는 5개월의 금주에 큰 위로와 자신감을 갖고 외출을 시도했습니다. 기욳길 시내 집 근처의 버스 정류장에서 친구를 만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둘은 늘 하던 습관대로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둘은 헤어졌습니다. 만취된 그는 그만 집을 찾아가지 못하고 도로변 가로수 밑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견되어 병원에 옮겨졌으나 생명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검진 결과 뇌세포가 하얗게 파괴되어 있는 것을 발견이 되었습니다. A에서는 알코올 중독 따른 경험담을 들어보면 만취 상태에서 기억하지 못하고 길에서 잠드는 사건은 가끔이 아닌 다반사가 됩니다. 다음날 생각을 더듬어봐도 취한 것까지는 기억되나 그 이후의 기억은 단편적이거나 아니면 거의 없습니다. 생각나는 것도 상대와 격렬한 다툼이라든가 얻어맞았거나 쓰러져 다친 단편적인 실수 정도입니다. 어떻게 기억하는지 생각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것을 블랙아웃 기억상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알코올 정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면 만성 중독 상태에서 마시고만 하면 기억상실이 옵니다. 알코올 농도가 0.2죠. 200mg%를 넘어 토하게 됩니다. 이것은 더 마시면 호흡 중추가 마비되어 생명이 위험하므로 신체 보호 프로그램이 작동하여 마신 술을 토해내는 겁니다. 휘청이는 몸을 부축하다 넘어집니다. 큰 소리로 부르면 눈을 뜨나 벌써 눈동자는 풀려 있습니다. 의식이 반이 몽롱한 상태로 토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위험한 상태로까지 몰아넣는 음주를 우리는 왜 두려움 없이 감행하는 것일까요? 제발 나 자신과 나의 가족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를 위해서 음주를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번에 마치고 다음에는 알코올 농도가 6가지 주요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